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 멀리하자. 오늘은 중장년 시니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이니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유형은 공짜충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40대 후반의 직장인 김씨. 이분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통장에서 모두 빠져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같은 팀 동료가 매일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지갑을 놓고 왔네. 아, 돈이 없어서. 미안해. 다음에 꼭 살게. 처음에는 김씨도 이해했대요. 다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점심값, 커피값, 회식비, 심지어 퇴근길 택시비까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였을까요? 그 동료의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놀랍게도 명품백에 해외여행에 심지어 김씨보다 연봉이 더 높았대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해요. 연기 대상 수준이에요. 아,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갚을게. 이렇게 정말 죄송한 표정으로 말하죠.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시해요. 야, 오늘도 한턱 쏘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요. 셋째, 재미있는 건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은 있다는 거예요. 새 옷, 명품, 여행. 이런 건 척척 사는데 유독 다른 사람과 있을 때만 돈이 없대요. 넷째, 절대 먼저 안 사요. 여러분이 100번을 사줘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사요. 심지어 자기 생일에도 다음에 살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다섯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연락이 끊기면 오히려 여러분을 배신자 취급해요. 쟤는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는 애야. 이런 식으로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초반의 박씨. 대학 동창과 있었던 일이에요. 매번 모임에서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어 하면서 한 번도 돈을 안 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 통장 내역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매일 카페에서 10만 원씩 쓰고 옷은 백화점에서만 사고. 여러분, 이런 공짜충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솔직한 척하는 독설러입니다. 이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숨부터 나오네요. 정말 많은 내담자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시거든요. 난 솔직한 성격이라 난 뒤에서 얘기 안 하고 앞에서 다 말한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최근에 상담한 직장인 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발표는 최악이에요. 듣는 사람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나요?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점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이런 독설러들의 특징. 첫째,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써요. 마치 솔직하다는 이유로 모든 무례함이 정당화되는 것처럼요. 둘째,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하다고 몰아세워요. 셋째, 자기도 같은 말을 들으면 폭발해요. 재미있죠? 남한테는 막말해놓고 자기가 비슷한 말을 들으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요. 넷째,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해요. 다섯째,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역시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D씨.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날 D씨가 새로운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전혀 안 어울려. 돈 버렸다. 난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 솔직하게 말해줬더니 삐졌나봐 이러면서 오히려 D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솔직함이란 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건 그냥 인성 문제예요. 세 번째 유형인 전문가 코스프레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진짜 최종 보스를 소개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뭐만 하려고 하면.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망할 게 뻔해. 그거 말고 내가 더 좋은 방법 알려줄까? 제가 정말 재미있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대 중반의 E씨.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시장 조사도 하고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죠. 근데 주변 선배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 아이템 내가 3년 전에 검토해봤어. 절대 안 돼. 내가 창업 관련 유튜브를 다 찾아봤거든. 그것보다는 내가 추천하는 이런 아이템은 어때? 여러분, 이 선배가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대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전문가인 척. 블로그 글 몇 개 읽고 대가인 척. 이런 전문가 코스프레러들의 특징. 첫째,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예요. 주식, 부동산, 창업, 연애, 심지어 우주과학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해본 건 하나도 없죠. 둘째,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거 안 돼, 그건 망해, 시간 낭비야, 이런 말만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시도도 못 해본 걸 남이 시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셋째, 구체적인 조언은 절대 못 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느낌상, 이런 애매한 표현만 써요. 실제 경험이 없으니까요. 넷째, 남의 성공은 절대 인정 안 해요. 걔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타이밍이 좋았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기 바쁘죠. 다섯째, 자기 실패는 절대 인정 안 해요. 왜냐고요? 실패할 일을 안 하니까요. 그저 남의 발목만 잡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초반의 FC.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회사 동료가 야, 주식? 내가 주식 고수야. 10년 동안 연구했거든. 그거 말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있어. FC가 그 동료의 계좌를 우연히 봤는데 충격적이었대요. 주식 계좌에 돈이 단 10만 원. 10년 연구했다던 고수의 정체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진짜 전문가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죠. 네 번째 유형인 에너지 흡혈 귀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그냥 멀쩡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지는, 두통이 오는. 제가 최근에 상담한 G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직장 동료와의 일이었는데요.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한대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넌 좋겠다. 난 항상 이런 일만 생기는데. 처음에는 G씨도 이 동료를 위로해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첫째, 매일 불행한 일만 있대요. 365일 중 단 하루도 좋은 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이 불행이래요. 둘째, 상대방 얘기는 절대 안 들어요. G씨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아유,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겪은 건 들어봐. 이러면서 다시 자기 얘기만 해요. 셋째, 해결 방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아니야. 그건 안 돼. 난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죠. 넷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해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너만 좋겠다. 난 왜 이런 일이 없지? 이러면서 남의 기쁨을 앗아가요.
다섯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빨아들여요. 30분만 대화해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대 후반의 H씨. 친한 언니가 있었대요. 이 언니가 매일 밤 전화를 한대요. 나 우울해서 잠이 안 와. 너랑 얘기하면 위로가 돼. 그래서 H씨는 매일 밤 2~3시간씩 전화를 받았대요. 처음에는 언니가 불쌍하고 걱정됐대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H씨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에너지 흡혈귀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기운을 빨아들이거든요. 마치 뱀파이어처럼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확실한 경계선을 그으세요. 미안해.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둘째,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1시간이면 1시간. 시간 제한을 꼭 두세요. 셋째,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 책임 회피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모든 게 남의 탓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네가 그래서. 원래 이 사회가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시스템이 문제야. 제가 최근에 상담한 L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는데 팀원 중 한 명이 이랬대요. 마감 기한을 못 지켰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지하철이 지연돼서 다른 팀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원래 이런 프로젝트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매번 핑계가 달랐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니까. 그때 L씨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오히려 K씨를 책임자로 몰았대요. 이런 책임 회피러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절대 자기가 아니에요. 항상 외부 요인이죠. 날씨, 환경, 다른 사람, 사회, 심지어 운까지도요. 둘째, 변명이 정말 창의적이에요. 제가 들었던 것 중 최고는 어제 별자리 운세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거였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셋째, 자기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남의 탓이니까 자기가 바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넷째,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일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다섯째, 이런 성향은 전염돼요. 한 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팀원들도 점점 책임감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K씨.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알바생이 이랬대요. 손님이 컴플레인 걸면 전 직원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줘서, 매뉴얼이 불명확해서, 손님이 설명을 잘 안 들으셔서 결국 K씨가 이 알바생과 작별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줘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실패와 실수를 다른 데로 돌리니까 자기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이메일, 메시지, 회의록.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필요해요. 둘째, 명확한 기준과 기한을 정하세요. 애매하면 핑계댈 구멍이 생기거든요. 셋째, 책임 회피가 보이면 바로 지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해결책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자, 오늘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 멀리해라 5가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1. 공짜충. 2. 솔직한 척하는 독설러. 3. 전문가 코스프레러. 4. 에너지 흡혈귀. 5. 책임 회피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시니어 행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